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1학년 수학을 거꾸로 교실로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첫날이라서 매우 떨리는데요. 여러분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은 수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도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으니 열심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1학년의 첫 번째 단어는 다항식이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만 딱 배울 예정이에요. 덧셈과 뺄셈이라고 하니 약간 마음이 가벼운 마음이 생기시죠?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디집 영상에서는 선생님이 굉장히 짧고 굵게 핵심만 전달해 드릴 예정이고요. 수업 시간에 다양한 활용 문제를 풀면서 실력을 다져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교과서 처음에 나와 있는 예시를 한번 잠깐만 보고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카보넨 공식이라는 처음 들어보는 공식이 하나 나오고요. 되게 요상한 수식이 나옵니다. 선생님, 이 공식을 외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 없고요. 쌤이 이 예시를 잠깐 보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수학이 굉장히 재미있는 학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예요. 수학자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냐면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수학으로 분석할 수 있는 거,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 관계를 찾아서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찾아낸 다음에 열심히 계산하고 분석해서 다시 원래 문제에 대한 답인지를 검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많은 부분을 수학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식도 있구나라는 것 정도를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사실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공부를 할 때는 휴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가벼운 운동으로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니 평소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인 영상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이에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용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리해드리는 용어는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활동지에 적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의 깊게 봐주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선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에서 총 6가지 용어를 정리해 볼 건데요. 이걸 정리하기 앞서 마음속으로 식을 몇 가지 떠올려 놓고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그냥 이렇게 3x제곱 요렇게 하나만 있는 녀석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된 요런 식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이 중학교 때 2차식까지는 배우셨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2차식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잔찬히 읽어볼게요.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선생님 이게 뭔가요? 할 수 있는데요. 수나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졌다는 건 덧셈 뺄셈 없이 이렇게 딱 곱으로만 딱 이루어진 것을 말해요. 자, 이런 식을 우리는 수학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단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단항식의 단자는 헛 단자예요. 그래서 항이 하나밖에 없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두 번째, 단항식 또는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자, 두 번째 예시식을 보면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 한 덩어리, 또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쯤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단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다항식의 다자는 역시 마늘 다자예요. 그리고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단항식, 지금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하나 다항식을 이루는 항이 여러 개가 있죠. 이렇게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항 하나를 단항식이라도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곱해진 개수, 지금 여기 보시면요. X라는 문자가 여기 2개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문자의 개수, 문자가 대체 몇 개씩 곱해져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다항식의 차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항에서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있죠. 다시 말하면 요 앞에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요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맞아요. 그 항의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특정한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다시 말하면 문자와 상관없이 이렇게 숫자 같은 것로만 이루어진 항들 있죠. 요런 것들을 그 다항식의 상수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용어 정리 되셨을까요? 이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물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두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용어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제대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에서 제대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류항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다항식에서 문자랑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하면 x제곱이랑 x제곱, y제곱이랑 y제곱,
y세제곱이랑 y세제곱 이런 식으로 문자와 차수가 모두 같은 항을 찾아서 정리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정리해 놓은 다음에 우리는 좀 더 예쁘게 보이기를 원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크게 정리를 합니다. 하나는 내림차순이고요. 다른 하나는 오름차순인데요. 내림차순은 말 그대로 차수가 내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의 순서로 차례로 내려가면서 정리하면 그게 내림차순이고요. 오름차순은 차수가 말한 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차수가 낮은 항부터 높은 항의 순서로 올라가는 것, 이것을 오름차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시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있는 예시지만 선생님이 한번 그냥 여러분 보기 편하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자, 다항식에 x세제곱 더하기 4x네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5라는 식이 있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이건 x에 대한 다항식이 확실하고요. 특히 가장 높은 차수를 찾아봤더니 무려 4차입니다.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면 4차부터 순서대로 아래로 내려오면 되고요.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거면 상수항부터 차례로 위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순서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제일 높은 차수를 앞에 쓰고 4차 쓰고 그 다음에 높은 차수인 3차 쓰고 그 다음 높은 차수 2차 쓰고 이렇게 상수항까지 쓰면 내림차순 정리 끝. 반대로 오름차순으로 쓰라고 하면 이걸 역순으로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쓰시면 돼요. 끝났죠? 자, 그럼 이번에는 식이 되게 신기하게 섞여 있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문자가 두 개 있어요. x라는 문자랑 y라는 문자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x에 대해서 정리할 건지 y에 대해서 정리할 건지를 일단 고민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고민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건지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찬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에 대해서 생각하면 x에 대해서는 제일 높은 게 여기 2차고요. 그 다음에 1차가 무려 두 개나 있습니다. 그럼 x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곱항을 맨 앞에 쓰시고 1차 항은 두 개를 모아서 한 방에 정리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상수항을 쓰시면 됩니다. 그럼 x제곱이 문자니까 y는 개수 취급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yx제곱 얘를 이렇게 바꿔서 쓰신 거고요. 이거 두 개 묶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y제곱 마이너스 4의 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 상수항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셨죠? 그럼 이번에는 y에 대해서 정리하라는 게 두 번째 문제니까 y를 한번 살펴보시면 y는 제곱항이 여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십니다. y에 대한 건 딱 두 개밖에 없고요. 이번에는 오름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목표네요. 오름차순은 상수항부터 차례대로 쓰는 거라고 했죠. 그럼 y에 대한 걸로 생각해 봤을 때 얘는 y가 없으니까 y에 대해서는 상수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수 취급을 해야 하는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를 먼저 쓰시고 그 다음 y에 대한 1차 항인 x제곱 y를 쓰고 마지막으로 y에 대한 2차 항인 xy제곱을 쓰면 오름차순으로 정리 끝. 어렵지 않죠? 자,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리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교과서 문제는 수업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예제 1번. 예제 1번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 식이 총 3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A는 X에 대한 3차식, B는 X에 대한 2차식, C는 X에 대한 3차식이에요. 우리 보고 계산하라고 하는 건 한 번 더하고 한 번 빼고 그 다음에 다 더하고 이런 걸 해보라는 겁니다. 차례차례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자, 요거 차례차례 계산하는 거 귀찮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진 않지만 귀찮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라는 식이 뭐였냐면 일단 A 더하기 B를 계산하고 싶은데 A라는 식이 X세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X였네요. B라는 식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거 뭐 하는 거냐면 그냥 동료항끼리 찾아가지고 정리하면 끝나요. 그러면 세제곱항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X세제곱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항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요. 그럼 정리해서 총 3x제곱이라고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차 항이 여기 있고 여기 있네요. 그럼 정리하면 3x. 그 다음 마지막 상수항 하나 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두 번째 A 빼기 B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역시 3차식 x세제곱 2x제곱 더하기 x. 그 다음에 B는 2차식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자, 이거 마찬가지예요. x세제곱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뺄래야 뺄 수가 없죠. 그래서 x세제곱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x제곱은
제곱은 요렇게 있어요. 그럼 아까는 더하기였지만 이번엔 빼기니까 2x제곱에서 x제곱을 빼서 x제곱이 남으면 되겠네요. 그리고 1차 항은 여기. 자, x에서 2x를 뺐어요. 선생님 어떻게 빼나요? 여러분 정수의 덧셈과 뺄셈 해보셨잖아요. x에서 2x 빼면 마이너스 x. 그쵸?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 이쪽에는 상수가 없었는데 여기 상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 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래요. 오호라. 선생님 그러면 A 더하기 B 아까 해놓은 거 이거 이용해도 되나요? 그럼요. 요거 이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면 돼요. A 더하기 B에 심지어 가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 아까 해놓은 거 이용하게 요거를 먼저 결과를 갖고 와서 써볼까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C인 X세제곱 더하기 1만 한 번 더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동류항은 여기 X세제곱 2개 있는 거 더하면 되겠네요. 좋아요. 2X세제곱. 그 다음에 X제곱은 이거밖에 없어요. X도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그대로 그냥 쓰면 됩니다. 3X제곱 더하기 3X. 그 다음 마지막에 숫자는 요거랑 요거. 그쵸? 그럼 숫자 상수항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너무 쉽죠? 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쉬운 계산들을 해볼 예정이니까 떨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풀어본 예제 1번과 수업 시간에 풀 문제 2번에서 여러분이 열심히 계산을 하다 보면 알게 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식 두 가지를 더하는 순서를 바꿔도 그 결과는 똑같다. 그리고 식 세 가지를 더할 때 앞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이렇게 마지막 걸 더하나, 뒤에 거 두 개를 먼저 더하고 이렇게 마지막 걸 더하나, 이렇게 더하는 순서를 바꾸는 것은 전혀 계산 결과에 차이가 없다. 다시 말하면 덧셈에 있어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 라는 성질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수업 시간에 만나요. 안녕.